연꽃 모양 12봉우리가 기암괴석으로 피어나는 곳. 청량산 구름을 산문 삼아 그 이름처럼 맑은 향기 흩뿌리는 곳이 있으니 그곳이 바로 청정도량, 청량사다. 경북 봉화, 예부터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청량산이 자리하고 있다. 최고 높이가 870m밖에 되지 않지만 만만하게 봤다간 큰일 난다. 가파른 산길이 그리 호락호락 길을 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힘든 만큼 또 올라가면 아주 좋은 풍경이 있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수행자의 마음처럼 흔들림 없이 산을 오르니 드디어 청량사가 그 자태를 드러낸다. 바람이 소리를 만나면 찻집 이름이 제법 운치 있다. 시원한 차 한 잔에 지친 발걸음을 잠시 쉬어본다. 창문 너머 보이는 풍경에 이곳이 왜 청량사라 불리는지 알 것 같다. 퇴계 이황도 이 아름다움에 반해 무척이나 청량산을 담고 싶어 했나 보다. 청량사 경내로 발걸음을 옮겨본다. 안녕하세요. 예. 바람도 시원하고 네. 그 전각의 위치가 아주 산하고 조화가 정말 잘 맞아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산 이름이 청량산이 돼서 예. 이름 그대로 여기는 659지가 돼서 시원하고 아주 예. 맞습니다. 예. 절이라는 것은 힘들게 올라와서 딱 청량산 앞을 바라봤을 때 예. 시원함을 느끼는 예. 그 묘미가 바로 청량사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라올 때는 힘들어도 예. 오고 나면 가슴이 아주 턱 트입니다. 예. 청량사는 서기 663년 신라시대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이다. 창건 당시 33개의 부속 건물을 갖춘 대사찰이었지만 조선시대 숭유 억불 정책과 환란 등의 고된 역사를 지나오며 천년고찰의 위엄은 점점 사라져버렸다. 지금의 모습을 갖춘 지도 30년이 채 되지 않았다 하니 그간 얼마나 오랜 시간 버려졌는지 짐작해야 한다. 원래부터 이 사찰이 이렇게 자리를 딱 잡고 있지는 않았었죠? 아, 그렇습니다. 원래는 제가 86년도 왔을 때는 저 밑에 강에서부터 걸었어야 되고 또 이 사찰 자체가 육아의 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님들 살지 못하고 완전히 예. 폐사찰 되다시피 했던 사찰인데 그때는 여기 뭐 집이 하나도 없고 법당만 한 채 이렇게 그것도 막 비가 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제가 옛날 모습 그대로 이제 복원을 한다고 지금까지 하긴 했는데 예. 아직 조금 부족스럽습니다. 청량사의 본전인 유리보전은 2가지 보물을 지니고 있다. 고려 공민왕이 직접 쓴 현판과 종이를 녹여 만든 국내 유일의 지불 약사열의 부처님이 그것이다. 어떤 부처님을 모시느냐에 따라서 현판 이름이 틀립니다. 정각 이름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모시면 대웅전이 되고 여기는 약사열의 부처님을 주불로 모셨기 때문에 유리보전이라고 하는 현판이 붙습니다. 그래서 유리보전 현판은 약사경에 보면 약사열의 부처님을 다른 이름으로 유리광불이라고 하거든. 나무 동방 마늘색의 약사 유리광열애불. 그래서 유리보전이라고 하는 현판이 붙어, 즉 약사열의 부처님을 모신 정각이란 뜻입니다.
모든 중생의 병을 고쳐준다는 약사열의 불을 중심으로 양 옆에는 불탄 문수전의 문수보살과 명부전에서 모셔온 지장보살이 협시하고 있다. 기이한 모양의 소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온다. 이 소나무는 청량사 창근설화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소나무입니다. 뿌리 셋 달린 소는 삼각우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위에 뿌리 세 개가 났죠. 원효의상 두 스님이 절을 창건하려고 밑에 사촌을 지나가는데 논에서 뿌리 셋 달린 소가 고집이 세가지고 주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오른쪽 가라가면 왼쪽 걸어가고 왼쪽 가 오른쪽 가라가고. 두 스님이 앉아서 보니까 굉장히 재미나니까 웃으면서 주인장을 불러서 이 말도 안 듣는 소 달라고 하니까 주인장이 선뜻 에이 말도 안 듣는 소 고집세서 도저히 못 먹이겠다고 스님 끌고 가라고 그래서 그 소를 끌고 와서 33개 암자를 다 지었어요. 소가 목재를 다 나르고 준공을 하루 앞두고 소가 죽어서 바로 요거다 묻었는데 그 무덤에서 뿌리 셋 달린 소나무가 난 겁니다. 청량사의 완공을 보지 못한 아쉬움 때문일까? 죽어서도 청량사를 지키고 싶단 바람 때문일까? 소나무로 다시 태어난 소의 우직한 불심이 애틋하다. 청량사의 백미는 단연 5층 석탑이다.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이 석탑을 바라보고 있자니 마치 청량산을 기단 삼아 허공에 떠 있는 것 같다. 가파른 지형에 세워지니 가람의 석축들 역시 높게 쌓을 수밖에 없다. 강에서부터 그 30원 국도를 닦을 때 그 돌을 경운기에 싣고 모든 돌을 가져와서 축대를 쌓고 흙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다시 또 경운기로 흙을 싣고 와서 축대에 싼 복개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축대를 쌓고 돌을 가져오고 흙을 가져오는 것이 아마 서울의 63빌딩 짓는 것보다 더 아마 힘이 더 들었을 겁니다. 어느 것 하나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기에 청량사의 아름다움은 더 특별하게 와닿는다. 태초의 그런 그 신비스러움이 그대로 묻어나 있는 그런 산이라서 항상 이렇게 봐도 그 느낌이 변함없고, 올 때마다 그 새로운 느낌을 항상 가지는 그런 산입니다. 절이 화려하진 않았고요. 화려한 건 별로 없는데 되게 소박하면서도 너무 아기자기하게 되게 멋있어요, 절이. 다른 절도 아늑하고 산 속에 오면은 그 느낌이 전부 다 좋잖아요. 하지만 이 절은 느껴지는 어떤 느낌이 다른 절하고는 조금 틀려요.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와보고 싶은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조경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속에 탁 와닿아가지고 다시 한번 와보고 싶은 어떤 그런 절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눈에 담는 모든 것이 하나의 예술작품 같기만 한 청량사. 청량산 12개의 봉우리가 연꽃처럼 감싸 안아서일까. 카메라 렌즈 가득 청량사의 아름다움이 포근하게 담겨진다. 잠시 청량사를 뒤로 하고 산길을 걸어본다. 산꾼의 집, 호기심이 일렁인다. 한적한 숲속에 조용히 자리한 산꾼의 집엔 어떤 이가 살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들어오십시오. 예. 네, 차주 한잔 얻어 마시러 네 차를 대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곳에 오면 누구나 차를 무료로 맛볼 수 있다. 벌써 20여 년째 사람들에게 차를 대접한다는 후한 인심의 산꾼. 거기엔 깊은 의미가 있었다.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작은 것이지만 내가 드림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기쁨은 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지만은 그래도 한 모금 자시고 가셨을 때 그분들의 뒤덮개를 바라보는 내 마음은 한없이 즐겁고 고맙다는 거죠. 다시 한 번만요. 사진 한 장으로 차값을 대신해 본다. 청량사에서 위로 20분 정도 산길을 오르면 작은 암자 응진전이 나온다. 원효대사가 수행을 하기 위해 머물렀던 곳으로 청량산에서 가장 경관이 뛰어난 곳이기도 하다. 이 청량사 응징전에는 노국공주와 공민왕을 모시고 있다고 해요. 청량산은 우리나라 역사의 한 줄기와 맥을 같이 한다. 홍건적의 난을 피해 청량사까지 오게 된 고려 공민왕과 노국공주. 정략결혼으로 원나라에도 고려에도 속하지 못한 이방인으로 살아야 했던 노국공주는 남편 공민왕을 도와 이곳 응진전에서 국가의 안녕을 빌었다고 한다. 청량산 가득 벚고가 울린다. 청량사의 하루가 지나간다. 부처님을 향한 지극한 고백이 청량산을 깨운다. 날이 밝아올수록 운무가 청량사 경내를 휘감는다. 아침 운무는 청량사의 오경에 속한다. 청량사 한쪽에 장독대가 보기 좋게 줄지어 있다. 청량사의 맛을 결정한다는 장독대 안엔 무엇이 담겨 있을까? 다 된장하고 간장입니다. 저희들 3년 이상씩 숙성시켜서 이렇게 요리를 하니까 음식이 더 깊은 맛이 있고 또 숙성이 되니까 더 맛깔난 음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빛깔 고운 된장. 이 된장을 이용한 특별한 별미가 청량사에 이어져 온다고 한다. 된장으로 맑은 장국을 내고 밀가루, 콩가루와 함께 섞는다. 무슨 음식일까? 된장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청량사 전통 음식인데 된장으로 인한 여름에는 된장 칼국수 보양식이에요. 스님들. 반죽한 면 재료는 얇게 밀어 잘 썰어준다. 보글보글 익어가는 된장 칼국수. 된장을 이용한 두 번째 음식은 장떡이다. 청량사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된장으로 맛을 낸 한상 차림. 화려해 보이진 않지만 정갈하게 담겨진 음식이 내가 바로 건강식이다라고 말해주는 듯하다.
그렇다면 그 맛은 어떨까? 그냥 칼국수하고 콩국수 뭐 이런 거 맛이 좀 틀리죠. 예. 아마 이 산중이 되다 보니까 귀한 음식을 만들기가 많이 힘들잖아요. 여기서 이 깊은 650고지 되는 산중에서 혹시 귀한 손님 오시면 뭐 막 급하게 만들어 드릴 것도 없고, 또 여기는 장독에 된장이 많으니까 된장을 가지고 칼국수 미는 것이 금방 만들고 또 특이한 음식이니까 아마 옛날부터 스님들께서 된장을 밀가루에 넣어서 반죽을 해서 밀어서 이렇게 구수하게 해서 대접을 하는 것이 아마 가장 귀한 손이 왔을 때 대접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지금 내려왔습니다.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내고 싶었던 절집의 마음씀이 느껴진다. 일요일 오전, 한적하던 청량사에 아이들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어린이 법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애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쌓인 뭐 스트레스나 피로, 애들도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 와서 이제 해소하고 또 힐링하고 가고 한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청량사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어린이 포교다. 마을을 돌며 꾸준히 홍보하고 노력한 결과 지금의 어린이 법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지금부터 청량사 어린이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개구진 표정만 보면 법회를 하기 위해 온 게 맞나 싶다. 아마 오늘은 보니까 안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희도 안 오고 소담이도 안 오고 뭐 수민이도 안 오고 많이 안 왔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휴가 기간이 돼서 가족들이랑 아마 휴가들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0분만 하겠습니다. 왜요? 1시간? 1분! 아, 알았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그럼요. 일요일이면 청량사를 놀이터 삼아 노는 아이들. 주지 스님 역시 바라는 바다.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재밌고요. 옥탁치는 것도 즐겁고 선생님이 잘해주고 선생님도 법회 재밌게 해줘요. 부모님한테요. 말을 안 듣고 그런 게요. 스님 말 듣는 분이 뭐 말도 잘 들어야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면 6살짜리도 있고요. 초등 1학년, 가장 높은 학년이 6학년입니다. 이 아이들이 신앙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절에 와서 스님 보면 무섭지 않고 매달리고 부처님 보면 무섭지 않고 달려가서 법대로 절할 수 있는 마음만 키워주면 스님은 되겠다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들이 신앙이 뭔지 알겠습니까? 나중에 아이들이 성장해서 자기 스스로 신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씨앗을 심어주는 것만 제가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준비. 너희들이 먼저 나가면 뒤에서 사물이 치고 나온다. 자, 준비. 스님의 지시에 맞춰 힘차게 연주하는 아이들. 도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증만 더해간다. 우리 그 청량 어린이회 6학년들 이런 풍물패입니다. 풍물패인데 10월 5일 날 산사음악회 이 아이들이 오프닝을 할 거예요. 예, 처음 찬성의 문을 우리 그 사물팀이 문을 여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사음악회의 원조가 바로 청량사다. 매년 10월 첫째 주 토요일이면 청량사는 멋진 원형극장으로 변신한다. 많은 가수들이 청량사 무대에 섰고 반에서 돌아갔다.
문화 혜택이 부족한 마을 사람들을 위해 기획한 산사음악회에 이제는 아이들이 당당하게 주인공으로 서는 것이다. 이렇듯 아이들에게 청량산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꿈을 키워가는 곳이다. 연습하니까 재밌고 일요일마다 오는 게 항상 즐거워요. 연습을 많이 했는데 친구들한테 욕을 많이 먹기도 하고 많이 부족하니까 그래도 사람이 많이 오기도 한다니까 좀 떨리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하니까 재밌기도 해요. 아이들의 멋진 공연을 기대해 본다. 청량산은 해발 650고지에 있는 교통도 불편하고 오지에 있는 사실은 작은 절입니다. 절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청량산을 와보고 참 아름답다, 다시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친근감이 갈 수 있는 사찰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불자든 불자가 아니든 청량사가 지역의 문화공간으로서 좀 자리매김하는 그런 사찰. 또 하나는 제가 사찰 5년 방침 중에 하나가 받는 불교, 주는 불교 됐으면 좋겠다. 청량사는 여태 받기만 했기 때문에 주는 청량사가 됐으면 좋겠다.